오늘의 주인공이자 여러분이 선량하게 뽑아주신 우리가 자랑스러운 삼선 6대치 이현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언제 봐도 듬직하고 내란 체력 척결의 영순이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의 남양주에서 오셨습니다. 제3회 김명주 의원님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깐 여쭤보시죠. 아니 지향이 여기라서 이쪽에 서서 이현주 옆에서.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 인사 올립니다. 많이 오셨네요. 저도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먼저 올 정보에 축하드립니다. 앉아 계십시오. 제가 말을 조금 길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잠깐만, 누구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이크 잡은 사람 마음이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권자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본인이 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용인시정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만나니까 갑자기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진짜 여러분들 뵈면은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이 어려운 시기 12.3 비상계엄 할 때 얼마나 어려웠나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맘때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을 외치면서 같이 싸웠고 이재명 정부 같이 만들었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 대도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고 또 그 중심에 이현주 수석 최고가 있었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또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현주 수석 최고하고는 제가 그 최고위원 선거할 때부터 우리 당원들이 불러준 별명이 있어요. 주주클럽 멤버다. 김병주 주와 이현주 주에서 주주클럽을 찍어야 된대서 막 부밀어서 둘이를 찍어서 최고위원을 시킨 거예요, 사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주클럽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2대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현주 수석 최고가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가 전략 포럼을 같이 만들자 해서 같이 포럼을 뜻있는 한 10분하고 만들었고 저하고 이현주 최고를 대표로 했는데 사실은 명목 실질적인 대표는 이현주 최고고 저는 이현주 뒤에 있는 최고 역할을 해서 지금 국가 전략 포럼을 같이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같이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현주 수석 최고를 보면은 진짜로 훌륭한 정치인이다. 우리 민주당의 기둥 중에 기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수석 최고 보면은 산실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성실해야 된다. 그 다음 진실해야 된다. 절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실해요. 뭐 5만 대 가도 이현주가 있어요. 저 가는 데마다 이현주가 있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실하게 늘 하잖아요. 늘 그 마음의 양심의 목소리 민주당을 해서 하고 있고요. 하시는 것들이 늘 절실합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죠. 지금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 우리 민주당을 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응원할 때 이현주를 응원하면 이현주 뒤에 주주클럽 김병주도 있다. 1+1으로 응원해 주세요. 김병주는 경기도와 용인시를 위해서 이현주 뒤에서 열심히 1+1으로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1+1으로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이현주 하면 화이팅 세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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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좀 전에 오셔서 숨 돌릴 틈도 없네요. 우리 MBC가 낳은 최고의 미남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맞아주신 말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잠깐 돌리시고 전춘숙 전 보건복지위원장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쪽 용인이 배출한 여러분들의 동작을 힘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옆에 양껏 기대해도 좋은 양기대 전 의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강경시장과 전 의원을 연상했습니다. 민주당의 민주당의 실력파 현근택 전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하고 성실한 용인시 의원님들, 경기도 의원님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운 세상을 향합니다. 언제나 용인 시민만을 생각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여망을 받들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 제 의정 보고에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아주 바쁘게 하실 말씀이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 소개도 해드리고 또 용인 시의회 의장님도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구도 아닌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고모님들도 다 오셨는데 소개를 아직 안 했죠? 네. 이따가 또, 네네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러니까 총선죠? 총선에서 사실은 뭐 우리 용인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또는 이제 얼마 안 됐죠. 사실은 총선에서 여기 오게 되면서 그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여기는 말이지 오면 꼭 한 번만 하고 가냐. 그 얘기를 막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분위기 괜찮은 줄 알고 딱 왔다가 혼났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겨냈잖아. 물론 이겼죠. 이겼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뭐 제 이전에 이제 표창원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한 번만 하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엄청난 이제 부담감을 안고 선거를 했는데요. 그래도 저도 이제 사실은 이 지역에 아주 오래된 연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 예전에 죽전 이동에서 한 거 말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가 깊지 않았는데 제가 원래 이전에 지역구는 여기 양기대 시장님 오셨지만 광명이었어요. 그래서 또 워낙 또 시장이 계실 때 제가 지역구 의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가깝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이제 하고 또 정치적 이제 노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정치적 풍랑 속에서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중간에 좀 쉬다가 다시 또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용인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용인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다니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여기가 정말 앞으로 제가 또 그걸 잘 봐요. 이렇게 미래를 잘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혹시 자리 깔고 앉으면 딱 되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저 사람 망할 거야 그러면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면 대부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잘 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사실 남 칭찬에 굉장히 박한 편인데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 되실 거고 되시면 일을 열심히 하셔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상을 바꿔놓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요즘 다녀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그때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야 근데 정말 애쓴다 애써 이 얘기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고 또 중간 혹은 보수층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막 비난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그래도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서 경기도에 저는 이제 과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도당위원장 민주당의 경기도당위원장 제가 뜻한 바 있어서 2015년인가 6년인가 그때 나갔다가 그때 C컵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류가 아니었는데 나갔다가
그 유명한 전해철 의원하고 붙었는데 그때 딱 저를 도와주신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도와주셨지만 대놓고 도와주신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님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번 지난 총선할 때 저보고 다시 와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때 너무 감동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함께하자라고 할 때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 용인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사실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도 도전해보고 싶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 제가 능력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은 조금 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당에 또 복당한 지도 얼마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가장 큰 건 여러분 뭐였냐면 용인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한 얘기가 있었는데 나한테 왜 한 번만 하고 나가냐 다들 그 얘기를 해서 물론 제가 됐을 때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저는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게 저한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용인 발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수석최고위원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뭐 지역에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챙길 거 다 챙긴다. 그리고 끝까지 챙긴다. 독하게 챙긴다. 이게 이현주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왕 왔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신 분들 제가 직접적으로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목소리가 꽹대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하세요. 아주 제가 이렇게 출마할 때 또 경기도지사 출마 이렇게 할까 말까 막 할 때 이분이 또 강력하게 나가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보다 잘생겼어 일단 그래서 옆에 서면 막 부담스러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당에서 최고위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선과 이런 거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쨌든 대통령 우리는 어쨌든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돼야 우리 당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가급적 생각하고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려 노력하고 할 때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사람들하고 다투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입장을 또 대변해 주신 분이 바로 한준호 우리 최고위원님이셨는데 또 의원님 오셨으니까 바쁘시잖아요. 그죠? 한 말씀 하시고 빨리 가셔야 돼요. 이렇게 또 배려해 주네요. 옆자리 최고위원들 하셨다고. 반갑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그래도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고양칠의 한준호라고 합니다. 사실 배감이 제 외가라서 용인은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한동안 배감에 계셨었거든요. 저희 이현주 최고위원님 오늘 의정보고회 하는데 첫 번째 아니세요? 혹시? 첫 번째신가요? 그렇죠. 첫 번째 의정보고회를 하는데 저는 학교를 와서 여기를 앉아 있으니까 수업받는 분위기도 약간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분위기들이 교수님 앞에 있는 학생들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독특했습니다. 주차 문제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현주 의원님하고 최고위 때 같이 경선도 했었고 같이 당선이 돼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당시 대통령께서 걸려있던 두 가지 위증교사 그리고 공선법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12.3 비상계엄 넘어서고 칼 맞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희가 이 모든 역경들을 다 넘어서면서 사실 당시 우리 최고위원들은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이재명을 어떻게든 지켜내서 대선 주자 만들고 이재명을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한번 바꿔보자. 사실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마다 정말 많은 장벽들에 부딪혔습니다. 21대 때는 21대대로, 22대 때는 22대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난 추운 겨울
윤석열 탄핵시키고 저희 비 맞고 눈 맞고 그러면서 이 지켜낸 이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현주 최고께서 요즘 고군부터 하고 계시는데 많은 응원들 해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우리 국민들의 성공입니다. 저희는 딱 그거 하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여기서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부 회니까 함께 이현주가 그래도 이곳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 또 이현주가 앞으로 이곳에서 무엇을 할지 함께 좀 공유하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입춘이니까 더 밝은 기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 씨가 지금 정말 천지개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주 뿌듯하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조금 못한 게 있어서 마음이 좀 걸려서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좀 챙기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 양기대 우리 후보님이신데 지금은 네 시장 하셨어요, 그죠? 네, 한 말씀 하시고 바쁘시니까 네. 예, 기대하시라 양기대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이현주 의원님이 2012년에 제가 광명시 시장 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똑같지만 그때는 정말 벌써 10년 넘었으니까 얼마나 에포스크 25살부터 국회의원 거예요. 지금도 그때 날씬했어. 그때 그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기 정말 짱했는데 용인도 마찬가지죠? 네. 뭐 제가 이제 시장 두 번 하는데 그때 국회의원 하시면서 참 야무지게 잘 하셔가지고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광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현주 그래서 계보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계보 때 정말 우리 의정부에 나와 있지만 정치면 정치, 경제는 경제, 또 우리 주민들 섬기는 다 최고의 그런 정치를 하고 계시고 특히 대한민국 정치인들 좀 무수히 많은데 소신하는 이현주 또 당당한 정치하는 이현주인데 그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잘 용인 시민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얼마 전에 이현주 의원님께서 여기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하고 지난 연말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연락드렸고 바로 또 용인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가 잘 지금 해결이 돼서 용인 시민들이 정말 마음에 평온을 찾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럴 정도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해주신 위원장님 함께 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12년 광명에 오신 이현주 의원께서 다시 용인에서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큰 정치 같이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죠. 그 옆지역인데요. 우리 이제 시의회 의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 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입니다. 저는 용인에서 살고 있어서 제 순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데 이 기회를 먼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용인에서 첫 번째로 의정보고회를 오늘 개최하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우리 풀뿌리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자랑이시고 또 용인 지역에 와서 진짜 불철주야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 중에서도 좀 주민들 단체 민원 어려운 것들을 여전사처럼 공평하게 딱 해주시고 확실하게 노선 정리해 주시면서 앞을 돌파해 가는 그런 유능함에 저희들이 늘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이현주 의원님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하세요. 그리고 일을 생각 외로 굉장히 꼼꼼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존경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우리 용인의 반도체 이전설로 용인이 조금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저희가 중앙정부나 대통령께서 초기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몇몇 분들이 제가 보면 좀 의도적으로 그거를 좀 더 증폭시키고 또 뭐
약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돌려가기로 디스를 계속하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요. 연초에 모 행사에서 이현주 의원님이 오셔서 똑부러지고 강력하게 논리정연하게 이게 왜 용인에서 저기 이전하면 안 되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축사를 들으면서 앉아있는데 막 속이 다 뻥 뚫리고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현주 의원님을 더욱 존경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현주 의원님이 용인에서 더욱 많이 사랑받으실 것 같습니다. 더욱 많이 사랑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탁월하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더욱 성장하시고 또 더욱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국회의장도 되시고 또 이렇게 더 큰 자리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도 한번 하셔야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용인시에서 우리 의정부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상 의장님 잘 들어주시고 다 좋은데 유 의장님 한 가지 좀 걸렸어. 생각 외로 궁금했다고요?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끝까지 물고 들어주겠습니다. 존경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일 잘하고 또 논리적이고 명쾌하고 경제를 잘 아시는 우리 이언주 의원님, 지역활동과 의정활동도 1등인 이언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언주 화이팅! 안녕하세요. 전주시가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의정 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의정 보고회가 그동안 의원님이 일궈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확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주 화이팅! 용인시정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라남 도지사 김영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님이시죠. 존경하는 이현주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회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전남도청에 오셔서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도 해주셨습니다.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기에 이런 통찰력을 가진 분이 국회에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민생경제 살리는 이현주 파이팅! 사랑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최고위원님 의정보고회를 우리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불법 개헌부터 윤석열 탄핵, 또 국민 주권정부 출범까지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최전선에서 열심히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로서 민생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경제 정책을 책임 있게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용인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교통 문제 해결부터 또 더욱더 달달한 용인시 만들도록 저도 힘껏 뛰겠습니다. 민주당 경제통 이현주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명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의 의정보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은 말이면 말, 행동이면 행동, 늘 우리 당의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항상 선당우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에만 잠을 못 자는 분이에요.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자산이 바로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이현주 우리 수석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덕구입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본 이현주 의원님은 원칙, 소신, 그리고 괴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강단 있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용인시의 비전과 민주당의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이현주 의원님과 저 강덕구도 함께 민주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웃한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님 의정보고에 축하드립니다. 당 수석 최고위원인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미래산업 육성과 시대적 과제를 연구하는 민주당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는 정책 전문가이자 경제통으로, 지역에서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행 활약하고 정책부터 지역 발전까지 척척 펴내시는 이현주 최고님 응원합니다. 이현주 화이팅! 예,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님 의정복에 축하드립니다. 이현주, 우리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용인의 대표주자일 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경제통입니다. 이현주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이현주 의원님은 국회 산자위에서 함께하며 산업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제통 이현주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이현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근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이현주 최고위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의 맥을 짚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정치, 바로 이현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오늘 행사가 용인 발전에 큰 힘과 응원이 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제는 이현주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주시 갑 국회의원 문대림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의 정책통, 성장 전략의 아이콘 이현주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인시정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는 이현주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을 국회의원 손미용수입니다.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늘 앞장서신 이현주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인시를 지역구로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 이현주 의원님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용인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이현주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부천 12형 국회의원 이건태입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유능한 경제통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십니다.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의 뛰어난 리더십을 존경합니다. 민주당 경제통 이현주 파이팅!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전남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이현주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현주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AI 강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아 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대변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현주 의원님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이현주 파이팅!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수원정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의정보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관세협상 전에 제가 이현주 의원님과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텍사스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미국 최고위층들과 사전에 관세협상을 미리 협의하시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정부가 관세협상을 추진을 했었지요. 그 현장을 제가 옆에서 차분히 다 보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야, 이현주 의원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이현주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국민 곁에서 일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제통 이현주 의원님 파이팅!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돌보는 실용정치로 항상 용인 시민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의 의정활동 그리고 더욱 발전해갈 용인시의 변화를 응원하며 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보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경제통 이현주 화이팅!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잠깐 제가 혹시 광명시에서 2번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왜 경제통이라고 하는지 광명 시민들 잘 아시는데 용인이 110만 도시라 또 4개 지역구 다 민상을 잘 뽑아주셨는데 이현주가 변호사 출신 법률가라 법 전문가인 줄 알겠는데 왜 경제통이라고 하는지 혹시 모르실까봐 우리 민간기업 임원 한 것도 잠깐만 왜 경제통이라고 합니까? 이제 제가 그 변호사 자격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통상 전문 변호사로 일을 했었어요. 로펌에서. 그래서 전 사실은 변호사지만 누가 저한테 소송 절차 물어보면 머리가 아파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슨 증거, 무슨 절차? 그게 뭐지? 이러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제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통상 전문 변호사로 한국에 이제 투자하는 외국계 회사들 또 한국에서 우리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제가 같이 다니면서 협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또 불문과 나왔거든요. 학부를 불문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문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불어를 잘하는 줄 알고 르노 자동차라고 있죠, 그죠? 예전에 르노 삼성 자동차였어요. 그런데 그 르노 삼성 자동차가 한국에 이제 진출하고 나서 한국 변호사가 필요한데 통상을 잘 아는 변호사가 투자 업무를 잘하는 그런데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근데 불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딱 맞아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제가 불어를 잘 못하는 걸 알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업무는 영어로 해서 그나마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운회사에 간부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해운조선회사에 주로 일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긴 합니다. 근데 아주 잘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어쨌든 업무를 이렇게 글로벌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르노 자동차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르노 자동차에서 전무 상무였나요? 아니 그냥 이사였어요. 그래서 르노 자동차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제너럴 카운슬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자문 총괄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회사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기게 됐는데 또 외국계 회사에 주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근무를 해서 일을 회사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라고 국영 석유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의
그 자회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원유를 바로 수입해서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회사가 사실은 한국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또 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데 그 회사가 SOL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상무로 일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경영위원회도 참여하고 또 회사의 경영에 함께 이렇게 또 이사회 같은 거를 또 제가 같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를 항상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랑 그때 대한항공이 잠깐 지분 투자를 해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님도 함께 참여하시고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님도 참여하시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간사를 했었어요. 이사회 간사를.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 15년 정도를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무슨 제가 경제학 박사, 뭐 경제학 교수 이 정도급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그냥 기업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좀 감이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 들어올 때도 사실은 여성 그 당시에 경제인 영입 이 케이스로 제가 처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명으로 공천을 받았던 거죠. 네. 혹시 아까 학생들이 있는데 질문하더라고. 수석 체고가 뭐냐고. 학교 다닐 때 수석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최고위원들 그 몇 명 중에서 수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이 이렇게 지금 저 황명선 최고, 그다음 강득구, 이성윤, 그다음 문정복이 5명이 있고, 그다음 지명직 최고위원이 또 지명직 최고위원이 대표가 지명하는 박지원, 그다음에 서삼석 이렇게 7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제일 선입니다. 이런 얘기죠. 가장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 최고위원. 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제 대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의 대표 있죠? 원내대표 말씀하시고, 최고위원들 중에 전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또 투표도 제가 가장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표는 원내대표하고 수석최고위원하고 상의를 하는 걸로 돼 있죠. 멋진 그림이 그려졌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이제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저한테 이제 막 시키는 거죠. 이수석 최고가 말씀하셔야 돼. 뭐 이러니까 제가 대표로 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구도가 뭐 같이 의견이 잘 맞을 때는 굉장히 활짝 웃는 사진들이 나오는데 아주 어떨 때 정말 이렇게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가 또 당을 운영하고 국가의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야. 이거 아닌데 얘기 안 하고 딱 넘어가면 제가 나중에 굉장한 어떤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다른 당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처음에 예를 들면 윤석열을 데리고 왔죠. 그죠? 영입해서 데리고 와서 대선 주자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이미 그때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그걸 반대했었어요. 저도 그때 막 기자회견하면서 문제제기 막 하고 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최고위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냥 조용히 있자. 왜냐하면 원한 돌이 정 만든다고 그러다 보면 욕먹기 좋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주장을 하고 어떻든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부러진 사람인 줄 알고 저희 당원들도 한가를 할 때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돌출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인 줄
많은 바람도 분들이 알고 있고 올바른 사람이고 바른 소리는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요즘에 화제의 중심에 선 이유를 지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따가 어제 의원님이 조금 더 안내하시는 걸 말씀 좀 들어보죠. 우리 용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포부를 가지고 더 얘기하면 또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아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3분 오셨나? 그죠? 3분 오셨죠?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님도 오셨고 우리 정춘숙 의원님 그리고 정원영 우리 전 원장님 시정연구원 용인시 시정연구원장 하셨죠? 그래서 짧게 우리가 그래도 이분들은 마이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오시죠? 그래도. 네.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정춘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이원주 의원님 의정 보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사실은 보좌진이랑 또 관련되신 여러분들 많이 애쓰셨을 거예요.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용인시에서도 수석 국회의원입니다. 3선 의원이시거든요. 예, 그럼 예, 그래서 사실은 용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결국은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리더가 이현주 최고위원이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 이번 여름부터 누가 뭐 서명 운동을 받는다는 둥 막 이럴 때부터 제가 막 걱정하면서 이거 문제가 되겠다.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 거의 열심히 이제 페이스북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문자를 보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은 누군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그때 시기 적절할 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원님들이랑 같이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정말 시기 적절하게 또 그러니까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경제의 발전. 그러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사실은 전 세계적인 전략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뭐 그런 것들 보면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더 인상적인 건 아까 말씀하셨죠. 중앙 정치 되게 바쁩니다. 저도 잘 알죠.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도 해봤고 또 원내 정책수석도 해봤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해봐서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지역을 엄청 잘 챙기시는 거예요. 정말 지역과 중앙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아까 우리 유진선 그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야당처럼 할 수가 없어요. 여당처럼 해야 되거든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저도 이제 우리 용인에 사정을 알리느라고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곳하고 계속 연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내란 정신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용인시장이 국민의힘 시장이시거든요. 지난 21대 선거 때 제가 용인병에서 그분을 이겼습니다. 예. 잘했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과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현주 사실은 수석 최고위원님이랑 많이 의논하면서 그리고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해서 같이 용인 사람 모두와 함께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있으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어저께 입춘이 지났거든요. 예, 제가 정춘숙인데요. 제가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름이 춘숙이냐고 제가 막 빠졌더니 이미 봄이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이름을 춘숙이라고 지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삼선위원이신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손잡고 더 좋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지켜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입추부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길어서 좀 죄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근사한 선택 경기택입니다. 저는 우리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님을 2016년 아까 경기도당 위원장 나올 때 봤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세게 붙었거든요. 우리 당이 어찌 보면 그때 저렇게 핵심적인 건 이거였어요. 우리 당이 어찌 보면 386 운동권 중심 정당 이 이미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그 중심에 있는 분하고 붙었는데, 그러니까 저보다는 어쨌든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어찌 보면 해 가면 아직도 좀 더 기다려봐, 나중에 해봐. 저 같은 사람은 못 되들어요. 선배님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전이 그때 또 당을 보니까 세게 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당이 어쨌든 운동권 중심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많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아파트 열 몇 분 방송을 보면 다 공통단어가 딱 하나 있죠. 경제. 사실은 예전에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다. 사실 경제는 보수다.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뭐 민주화 세력 이렇게 하는데 그 프레임을 딱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분이에요. 경제도 민주당이 잘할 수 있어. 잘해.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경제 주가 지수가 발전하는 게 올라가는 게 우리 또 민주주의 발전하는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당이 항상 보면은 지금도 우리 선거 때는 항상 중도로 나가고 경제화라든지 합리화 뭘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걸 항상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말귀가 죄송합니다만 이현주 의원님 시킨 대로 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정책 전문가 정원영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조금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저 끝에 저 정도면 최고 밝은 표정이죠. 네. 저기 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동구청장 정원호의 형님 아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원영, 정원호. 네, 저 보좌관 시절에 제 후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뜨거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 그 옆에 SK 하이닉스 누가 유치했죠? 현 시장입니까? 전 시장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백흥기 시장님 때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우리 이수덕 보좌관 잘 알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책 보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SK에서 시작했으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도 우리 민주당에서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이현주 의원님은 제가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최고위원 선거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용인 지역의 국회의원들 몇 분하고도 만나서 이현주 의원님이 최고위원 되신다면 용인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용인의 현안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이현주 의원을 밀어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매기이론 들어봤어요? 그 미꾸라지가 한 일주일밖에 못 산대요. 그냥 놔두면.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은 15일 산답니다. 그만큼 매기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현주 의원님은 그런 매기의 역할을 하실 분이 아닌가. 용인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지지를 했고요. 또 최고위원 대우는 아쉬워서 제가 특별 보좌역으로 또 자문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은 말보다 실천, 정치보다는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만큼 경제 전문성 있는 분도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지역도 돌려보지만 산업자원부 장관 하시면 가장 적임자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연한 거죠. 더 나아가야죠. 그래서 저도 이대일만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에요. 옛날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정동영 장관님 때부터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2기 산자부 장관은 이현주 의원님을 강력 추천한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우승 시인의 시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 시에 보면요, 그 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가 한 마리 고래를 위해서 있다. 용인이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시만 하다고 그래요. 여의도를 뺀 면적하고 같다는데
그렇게 넓은 바다에 한 마리 고래가 되어서 헤엄치면서 용인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이현주 의원이 열심히 뛰시면 저도 옆에서 협력해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매개 얘기했는데 이현주 의원님 매개는 아니에요. 이현주 의원님은 제가 볼 때 한 마리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그러죠? 예, 이현주 의원님 수석 최고위원으로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현주 하면 여러분들은 최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최고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이니까 최고.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정원영 박사님 잘하시더라고요. 오늘의 핵심 용인정 시민께 이현주가 보고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의정부의 PPT를 상당히 핵심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본론인데 본론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보니까.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의정 보고서. 이거 꼭 보시고요.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우리 지역에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남사하고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용인 갑 지역에 있죠. 하지만 거기는 지금 한참 터쌓기 공사 중이고요. 왜 중요하냐? 이게 엄청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얼마 전에 천조 시대 열었죠. 삼성전자. 그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뭐 이거 뭐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그죠? 많이 버셨어요? 네. 저도 ETF 조금 투자했는데 좀 벌었습니다. 네. ETF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뭐 어디 찍어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좀 후회됐어요. 더 많이 투자할 걸. 이런. 그죠? 실질 임금은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미국도 1965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 임금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양극화 하잖아요. 왜 양극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양극화의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노동자가 사실 고소득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지식 노동자고 막 1년에 연봉이 몇 억씩 받는 사람이라도 임금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건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우리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옛날에 이렇게 예금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장롱에다가 그 예금 계좌 그 통장 넣어놓고는 막 자랑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자가 얼마였냐면요. 금리가 1년에 17% 이렇게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차곡차곡 내가 월급 받아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내가 꽤 나중에 자산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뭐 3%, 4% 물론 대출받은 사람한테는 어렵지만 그런데 내 임금은 오르기는 오르는데 찌꺼기만큼 오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죠? 자원이 오르니까 석유값이 오르고 자원이 다 올라요. 그리고 전 세계가 자기 민족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팔아요. 싼 거는. 옛날처럼 그렇게 싸게 막 살 수가 없어요. 중국이 한때는 굉장히 싸게 생산하다가 지금 중국도 물가가 오르죠.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우리보단 싸지만. 그리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하고 동맹국이니까 중국 거는 사는 게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공급망이 딱 분리되니까 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값싼 러시아산 석유나 에너지 또 못 사니까 또 막 물가가 올라가고 또 지금 뭐 이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중국하고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동안 1980년, 90년, 2000년 이럴 때 정말 황금 위기가 왔었는데 이때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격차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럼 이 격차가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자본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돈 있는 놈이 돈 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있어야지.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 투자의 수익을 같이 나눠 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산을 가진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양극화가 세지는 건데,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라도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우리 국가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그 국가 안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좋은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또 다시 투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좀 그 회사가 잘 되는 그 어떤 수익을 나눠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자본시장인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투자해서 그 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같이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것들의 수익을 같이 함께 공유하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주당이 코스피 5천 가자 하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우리가 너만 투기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함께 투자해서 같이 성장을 나누자라는 그 철학 속에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보가 더 투명해지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데 그 와중에 투자한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불공정,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아주 패가망신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게 이런 철학 속에 있는 거고, 이 철학을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코스피 5천이야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빨리 배송이 돼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더 많이 오를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또 가장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는 저점에서 팔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서 올라간다, 저 올라갔어.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서 내려가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어. 겁나한다. 그래서 저점에서 팔면 쪽박찹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좋은 회사, 장기 투자하시면서 쭉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왜 오르냐? 부동산은요, 여러분 부동산 사가지고 몇 달 만에 파십니까? 부동산 사면 최소한 몇 년 동안 못 팔잖아요. 왜냐면 내가 사니까. 그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금방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세금도 많고.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몇 년, 몇십 년 갖고 있다가 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식도 정말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딱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주식 찬양론자는 아니고 이런 생각에서 코스피 5천을 했는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천조시대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산업의 쌀, 그죠? 반도체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두 나라, 대만하고 한국만이 이런 반도체들을 잘 만들고, 이건 엄청난 자산이고, 우리가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대만은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지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TSMC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인에는 삼성전자와 SK가 있다. 너무나 우리는 축복받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걸 잘 만들어서 여기에 엄청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성장만 하면 우리 용인은 우리 정지역에도 수많은 일자리와 좋은 회사들, 소부장 회사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각 지역에 저것은 있지만 클러스터는 갑에 끝나지 않는다. 사실 그 수혜를 보는 지역은 정, 병, 또 을 이렇게 다 수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북에서 이걸 막 이전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제가 진짜 싸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 가능성 제로. 반도체는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펜만, 그 공장만 이전한다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후의 공정,
그리고 소부장 모든 벨트가 싹 다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 남부와 충청도 북부 지역까지 싹 다 함께 이전해야 돼요. 저기 평택에서부터 이천까지 그리고 그 밑에 천안, 아산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전을 한다라고 치면 이전을 그 많은 그 벨트의 수많은 공장과 회사들이 싹 다 이전한다. 그럼 이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15년 동안 뭐합니까? 대한민국 손 빨고 있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수, 물이에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인이 최적지예요. 왜? 저 팔딱댐에서 소양강 이렇게 해서 쫙 내려오는 그 콸콸 내려오는 상류층의 물이 깨끗하고 되게 이 반도체를 물이 되게 좋아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수가 없는 지역에서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 참 좋은데 그런데 용수가 없고 또 아까 15년 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들 또 다 모으고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거 괜히 남의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좋은 거 그 지역에 맞는 거 제가 같이 찾아봅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전북 발전을 위한 다른 산업을 찾아주는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전남에도 있었잖아요. 아까 전남 도의사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남에 또 강연 가서 혹시나 또 엉뚱한 소리 자꾸 할까봐 거기도 가서 전남은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또 짐을 지금 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를 다 휩쓸어서 용인 가지고도 안 되겠어. 뭔가 추가로 더해. 그러면 다른 데 갈 수도 있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제약사끼리 하지 말고 윈윈해서 파이를 키우는 게 답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있잖아요. 다른 지역이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얘기예요. 부러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요. 어쨌든 제가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덕분에 제가 총리한테도 전화하고 청와대에도 전화하고 정책실장도 전화하고 총리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또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장관은 저한테 한참 동안 잔소리 듣고 또 어쨌든 이 산업부 장관은 전 친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부 장관 김경환 장관하고 한참 동안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 제가 굽신거리면서 해서 그래도 추석 최고위원 하는 보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청와대에서 입장을 딱 내놨죠. 이전 계획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거 뭐 그냥 이걸로 정치적으로 막 활용하고 하는 거 그럴 수는 있어요. 자기가 선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전 가능성 제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뺨 하나 옮긴다고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도 전혀 생각이 없고 이미 보상이 거의 끝나가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새롭게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겠대. 그러면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민주당 정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로 뭔가를 더 할 때는 좀 지방도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력이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좀 부족한데 송전망, 배전망을 하는데 많은 주민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남 쪽에서 변전소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해결하도록 저도 얘기하고 또 만약에 전기가 정 부족하면 제가 삼성전자하고 다 얘기했는데 그쪽 그룹에서는 새로 그 옆에 자체적인 발전 시설이나 이런 걸 다 짓는 한이 있어도
이 어떤 클러스터는 아무 지장 없이 가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요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 열심히 되겠다. 아, 참, 그래도 제가 한번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이제 또 오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또 드릴게요. 우리 고이노 소니 대표에서 오셨는데, 제 자문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자, 그리고요, 이제 지역구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 예산안 중에서 우리하고 민생이 정말 관련이 많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죠, 그게? 네, 3페이지 있으니까, 요건 잘 안 보이시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민주당에서 또 우리 지도부에서 이런 것들을 쭉 확보를 하고, 우리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쓴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500억을 원래 있던 예산에서 증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욕도 먹고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네, 잘한 거죠? 그죠? 네. 우리 지역이 이제 굉장히 좀 난개발되고 막 하다 보니까 복지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 예산이 지금 아주 천조시대 열었고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용인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재정이 굉장히 풍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이제 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제 또 지나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여튼 이렇게 워낙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울로도 가시고 또 용인 안에서도 수원으로도 가시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거는 제가 볼 때 교통이에요, 교통. 네, 교통인데 동백 신봉선, 네, 동백 신봉선 이렇게 이번에 승인 고시 이렇게 승인 고시가 났죠. 작년 12월 12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승인 고시가 났지만 이제 갈 길은 좀 많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예산을 구체적으로 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확정이 된 거예요. 공식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토부가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장만 막 하던 거였는데 이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공식화된 거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철도망,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인데 이거를 국토부가 이렇게 승인 고시를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실무적인 세부적인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게 또 나중에 예타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예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갈 때 말이죠. 갈 때 이 동백 신봉선이 저기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때 구성역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구성역하고 교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구성역으로 교차를 해서 쭉 또 지나갈 때 동백까지 갈 때 가능하면 그죠? 사람들 많이 이용하는데 역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사시는데 여기 생겨야지 엉뚱한 데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단국대학교잖아요. 단국대학교. 그죠? 그래서 단국대학교인데 이 단국대학교 옆에 저 뒤쪽으로 보면 뭐냐 마복연구단지가 있어요. 근데 원래 마복연구단지에
그 LIG X1이라든가 현대모비스 이런 데들이 있고 수소차 연구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 뭐랄까요 이 용적률이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건데 이 국토계획법인가요? 제가 이제 법의 이 풀네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제한이 돼 있어서 기업들이 더 증축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갖다가 뭔가 독특한 연구단지나 어떤 거를 해서 이 주변을 개발하는 어떤 계획을 좀 입안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거를 산업부하고 과기부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또 추진력 있게 딱 되면 제가 손잡고 물론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 아, 진짜. 잘하겠다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잘하겠다고 하는 건. 잘하겠다고 하는 건 괜찮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이제 또, 지방선거 이후에 누가 이제 되시면, 그러면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제가 중앙정부에 또 했잖아요. 그죠? 국토부 장관님 다 이제 친하니까 우리. 그래서 친한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용인에 이거 확실하게 좀 해줘. 라고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동천역까지 좀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건 아직 뭐 이렇게 구체화된 건 아닌데 검토 중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은 이제 용인정 구석구석에 이제 마을버스 그다음 동백 IC 사실 SRT 구성역 신설을 위해서 보폭선화가 돼야 되는데 요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구성역에 주민 안전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라든가 구성역에 새로 개통될 때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다 신경 써서 많이 했습니다. 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이게 보정동이 나왔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의원님들하고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씩 제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그 용인 플랫폼 시티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보정동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용인 플랫폼 시티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 우리 원래 있던 지역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잖아요. 플랫폼 시티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확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판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봤더니 우리 뭐 마곡동이나 이렇게 뭐 상현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니까 저 멀리 뭔가 화려한 도시가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도로가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누가 한 분, 시의원 한 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재호 의원님 하실래요? 네. 황재호 우리 시의원님인데 아주 베테랑이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기지 차량이 이제 뭐 예전에 들어올 때는 아주 용인시 시골에 있을 때 들어왔죠. 그러나 지금 도심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셨지만 플랫폼 시티가 개발되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동서가 거의 막혀 있다. 지금 연결도로 없어 지금 아시겠지만 토끼굴로 지금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이제 플랫폼 시티가 개발되면서 분당 기지 차량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상당한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나누고 회의도 하지만 그래서 이 보정동 차량 기지가 만약 이전된다면 아마 또 용인시의 사실은 관문입니다. 이 보정지에서 아마 용인시 위상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건 앞으로 우리 이현주 의원님하고 함께 상의해서 보정동 차량 기지는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 보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제 분당 차량기지인데요.
저게 이제 정부의 지금 공급 대책의 또 일환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같이.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바로 플랫폼 시티 옆이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 시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차량 기지가 굉장히 중간에 장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랑 철도공단 이런 데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경기도하고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거 같이 함께 이제 열심히 이제 함께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입안을 용인시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국토부 장관 뭐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철도공사 만나서 얘기하는데 용인시에서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입안하시면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장님이 이제 새로 이렇게 또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이후에 또 다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임기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이제 용인시와 함께 같이 함께 열심히 좀 해나가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희망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왜 웃으세요? 선거법 안 걸리려고 머리를 멈출 수도 있어요. 나를 네, 역시 변호사가 조마조마했죠. 조마조마했어요. 네, 아니 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마북 연구단지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이 마북 연구단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요거는 우리 또 누가 열심히 또 같이 챙기고 계시냐면 우리 또 시의원 중에서 우리 김병민 의원이 뭐 엄청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한 말씀 하세요. 네. 나가도 됩니까?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사실 오늘 이현주 의원님 간담회 의정보고회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동백아시아 동백신봉선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이제 마구연구단지의 질문을 받았으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구연구단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길 시절에 제가 기억에는 한 84년도경에 들어섰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그 현대건설 연구소로 시작이 됐는데 현대그룹이 커지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도 들어오게 되고 현대정보통신도 들어오고 KCC도 들어오고 현대모비스도 들어오고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단지지만 실제적 연구단지는 아닙니다. 1984년도에 연구단지라는 개념이 없었죠. 산 밑에 자연녹지에 2층 규모로 건물이 들어서고 그 건축법에 맞게끔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도 하고 시정 질문했을 때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현대모비스가 있는데요. 4,000명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공간이 부족해서 그 현대건설 중앙연구소를 임대해서 업무 공간을 쓰는데 그래도 공간이 부족해서 약 1,000명이 의왕에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그 현대연구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마구연구단지가 정상적인 기업들이 연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지. 좀 전에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신봉선은 경기도 철도망에 반영됐지만 마북동에서도 많이 와 계시지만 마북동에서 분기돼서 당국대, 죽전 그리고 동천역까지 분기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용역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철도망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낮거나 이용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용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는 마구연구단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활성화된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출퇴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회의원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영역은 정치인의 영역입니다. 동백신봉선이 경기도 철도망에 반영됐지만 다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심사하는 국토부에서 어떤 의중을 갖고 정부적으로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실현될 수 있고 아니면 예타를 못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님이 예타를 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인정에서 적어도
재선을 해야지 그게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네. 네, 보시고 그냥 자료가 참고하시고요. 있습니다. 네, 자료가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래도 우리 이거 보면 죽전 1, 2, 3동, 죽전 도서관, 탄천 산책로, 이런 거 중요해요, 사실은. 무지개 공원 게이트볼장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의 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상현이동 한번 보세요. 상현이동. 여기 보면 또 상현이동에 그 서봉숲길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번에 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상현초등학교 인근도 우리 지중화공사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내과 소공원 이런 것들도 여러 번 그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거를 열심히 함께 이렇게 해주신 분이 또 계셔서 제가 요런 이제 그 서봉숲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분이 또 얘기를 좀 하시도록 제가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그다음 이걸 하려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에서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매칭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시의원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매칭을 잘 해주시고 저한테 의원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의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런 걸 같이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제 힘을 많이 북돋아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상호 의원님 요거 서봉숲길하고 요거 상현 이동 좀 말씀 좀 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의원입니다. 네, 저 상현이동의 서봉숲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현동 주민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자원공사 둘레길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22년도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수자원공사 둘레길을 조성해달라는 이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이 되고 상현 이동해서 이제 부서에 이 예산을 좀 요구를 했는데 수자원공사랑 얽혀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수자원공사가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될 게 많으니까 부서에서도 예산을 좀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용인시에다가 경기도 특조금 좀 신청해달라. 그랬더니 또 신청을 해도 깎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도지사에게 좀 풀어주십시오 해갖고 그래서 5억을 좀 되게끔 해주십시오 해갖고 저만 믿고 올려주십시오 해갖고 이제 용인시에서 올려갖고 경기도 특조금 5억을 확보해갖고 이제 수자원공사 둘레길 지금 수자원공사 둘레길이 지금 주민분들이 그냥 그 흙길로 그냥 자연스럽게 조성된 길이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데크길과 로프 계단 같은 거를 설치해놨고 지금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의원이 되고 용인시에서 이제 수자원공사를 상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잘 풀어주셔갖고 잘 조성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거 자기들이 열심히 해갖고 했는데 지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이러면 제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동백에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동백을 가면 이제 동백이 1, 3동이잖아요. 제 지역구가. 그런데 사실은 이 동이 정말 우리가 그죠? 공원하고 이런 그 호수공원이 그 이동에 걸쳐 있잖아요. 사실 저는 왜 여기를 이렇게 뭔가 이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이상해요. 근데 사실 동백동 주민들은 이동에서 다 노시거든요. 제가 거기서 만날 때마다 호수공원에서 만나는데 근데 그 지역구가 다 빠져가지고 저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래도 그게 제 지역구가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 동네 주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먹고 살고 그걸로 뭔가 일을 하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것처럼 동백이동의 호수공원을 즐기시는 동백 일산동 주민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백 호수공원에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우리가 거기에 무슨 요즘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시면 옛날하고 달리 이렇게 화단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굉장히 기분 좋아요.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느끼시나? 저는 엄청 뿌듯했는데 근데 그런 걸 열심히 세세하게 또 챙기시는 분이 우리 신현영 시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저랑 우리끼리 다니면서 야 이거 너무 뿌듯하다 이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막 소풍 나고 하는데 신현영 의원님이 또 한 말씀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특별시의 경제환경위원장 신현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은 우리 동백 IC하고 동백 시공선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발표할 기회가 있으려나 했는데 공원을 우리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사실 공원이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여행자 나오는 것처럼 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6억을 확보해 주셨고 또 함양지 맨발 개정을 위해서도 특별세를 확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을블링공원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도 또 3억 원을 확보해 주셨고 계속해서 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정과보다지 이런 산림 지중화 공사가 이제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한전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정초등학교가 있고 또 이제 동백삼동 행정복지센터가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 이제 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올려주셨고, 네,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백 사거리 지금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시민들이 삶에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현주 의원님의 삼선 최고위원의 그 큰 힘이 우리 용인시의 발전과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저도 항상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쭉 여러분 보시면 지역 곳곳에 아주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거 많잖아요. 또 이런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하면서 다 챙기고 하시는 분이 또 뭐냐면 지역의 사무국장이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현재 사무국장은 이제 지금 저희 우리 의원실에서 제 비서를 하다가 이제 지역의 딸내미가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회를 때려치고 지역의 사무국장으로 옮기셨는데 그래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임유정 사무국장님 정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도 고생해서 이 지역위원회를 또 이끌어 주셨던 사무국장님, 우리 베테랑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과거에 이제 또 도의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큰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위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상당히 초기부터 처음 왔을 때는 그때는 사무장 아니셨죠, 그죠? 네, 그래도 상당히 초기부터 사무장 맡아가지고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찬석 저 사무국장님, 네, 힘을 팍팍 주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바쁘셔서 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고모님들 저기 다 이제 한꺼번에 제가 또 박수를 한번 좀 우리 고모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재철 고모님이 이제 대빵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고모님 비롯해서 제가 보면 아이고야 이 강화문에 막 오시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근데 불안해요. 혹시 사람들 많은 무리에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 혹시 다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고모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 12.3 내라를 종식하게 된 가장 큰 공헌자는 저는 고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고모님들 같이 한번 인사만 한번 해주시면 아유, 고맙습니다. 한 분도 자리에 안 계셔요. 존경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1인 1표제 할 때 당원도 1인 1표가 제가 당원 주권주의를 반대하겠습니까? 그럼 반대 안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이런 이제 우리 고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대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12.3 내란 때 가장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권한을 갖다가 이제 일반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렇게 가입한 당원들하고 바로 똑같이 하는 게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 다른 어떤 권한과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완책을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등가성 맞춰가는 게 그게 옳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제 뜻대로 잘 안 되고 급하게 막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들의 어쨌든 투표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투표를 볼 때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수기를 해서 그죠? 이게 뭐냐 그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제대로 그러면 알려면 정보가 다 주어지고 토론도 다 하고 그것이 몇 단계에 걸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OX 해서 뭐지 이게 이러는데 이제 OX 하면 그러면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잘 알아서 했겠지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당원분들께서는 정말 어떤 안건이 나오면 이제는 대의원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당원들 한 분 한 분이 이게 어떤 내용이고 뭐가 문제고 이건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되는가 정말 토론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수기하셔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OX 하면 왜 OX만 주는 거야? 나한테 다른 정보를 충분히 줘라고 말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국민들도 국민주권주의가 맞죠. 하지만 만약에 대의원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국회도 만약에 없어졌어. 그랬을 때 그러면 바로 대통령이 뭔가 OX 했을 때 이게 뭔지 내가 알아야 나라가 똑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건 맞지만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이게 뭐가 문제고 토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간을 상당히 줘서 수기를 해서 현명한 결론이 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이고 진정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당원분들께서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 인사 우리 박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이 있어요. 지역위원회에서.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우리 고미란 여성위원장님. 네. 네. 항상 이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홍보위원장님이시죠, 그죠? 네. 이주연 위원장님. 아까 저 앞에서 고생하는 분 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호, 네, 자치분권 위원장님. 네. 그리고 김봉성 소상공인. 저 뒤에 아까 네. 김봉성 소상공인 위원장님. 그리고 탄소중립 문화진 어디 갔지? 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봉사자로 또 우리 운영위원들 열심히 또 하셨는데 김민주 봉사자님 아까 앞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야, 민주야 민주. 아 진짜 민주당스럽다. 네, 그러네. 이름이 너무 좋다. 민주. 그다음에는 언주. 네.
그다음에 우리 우현우 네 고맙습니다. 봉사장님 네. 아우 잘생겼다. 대단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저랑 같은 회사의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아 봉사 좀 해. 그래가지고 오셨죠? 또 김현중 봉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김현중 봉사장님 또 우리 의원실 지역 사무실에서 항상 또 굳은 일을 하시는 이렇게 실무적인 걸 다 도맡아 하신 주서연 실장님 어디 가셨나요? 다음 주에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뭐 제가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지나가시죠. 뭐 이거 제가 이런 거를 다 발휘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이런 거 했다.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보시고요. 네. 그리고 사진도 한번 보시고 제가 아까 저기 누가 얘기하셨죠? 그 김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그 같이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여기 있네.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만나고 주지사하고 미팅할 때 그 여기 밑에서 그 오른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김준영 의원님하고 이렇게 계시네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관련해서 활동한 것들이 있고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러셨잖아요. 네. 우리 이현주 의원님 뵌지도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끝까지 계실 때는 제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성대모사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넘고 변환될 수 있지만 아마 살아계셨으면 우리 민주당의 목순이 이현주를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응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20여 초씩만 올리고 질문 한두 개 받고 본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DJ부터. 아따,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민주당과 용인시에 가리기를 묻거든. 눈을 들어 이현주를 보게 하라. 이현주가 서야 민주당과 용인시가 선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박수를 치려고 치고 말은 말아요. 민주 축구일수록 생근하고 화끈하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 정청이랑 딱 붙어가지고 둘이 동료이자 경쟁자예요. 정치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김영삼 JP랑 그렇게 셋이 경쟁자고 동료 그랬어요. 아닌 건 그렇게 똑부러지게 면전에서 딱 짚어내는 그 정도의 소신 없이 무슨 정치라고 했어요. 서면에서 얘기합니다. 합당원대로 시끄러운데 결론과 핵심은 하나예요. 합당은 해야 되지만 부당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자들이고 권력원들이 끝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이고 평화적인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여성 정치인이고 제가 보니까 우리 육선의 추미애 그 이상으로 해낼 민주당의 대단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용인 시민 위대한 시민들께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을 두루 갖춘 똑순이 우리 용인시의 자랑 민주당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 이현주를 끝까지 키워주고 또 키워주시기를 호소하고 또 호소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다실 것 같아요. 살아계셨습니다. 우리가 눈치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기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이래 광명에서 2번, 인민에서도 한 번 더 부러지게 또벅또벅 개혁과 민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맞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자유와 정말 인권, 복지를 얘기할 수 있게 똑부러지게 성과로 실천으로 얘기하는 여전사가 바로 이현주가 있다. 맞지요? 맞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셋 다 합친 것보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재명 후보가 7개월 동안에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흔들 때 이재명 옆에서 똑똑하게 지켜내고 당에 할 말을 하는 그런 소신 있는 정치 이현주가 있기에 용인도 자랑스럽고 민주당도 굳건하게 버티시는 거 아니냐? 이 노무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용인 시민들이 이래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배 이현주를 기우고 또 키울 것을 아니까 이 노무현이가 이야 기운 좋다!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들어본 거 보십니다. 저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후배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것도 한 20년 지났어요. 네, 저희 노정열 우리 MC님이 저하고 되게 오랫동안 또 동지적 관계 비슷한 건데, 네, 하여튼 그 같이
같이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국대학교에서 저희 포뮬러 팀을 하고 있는 런투엑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지난 탄천 행사 때 오셔가지고 이제 한번 타보시고 저희 격려 주셨던 게 저희 팀 같이 와서 기억 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직접 설계랑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직접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년에 한 7천만 원 가량을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생들 자부담으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소하고 싶어서 이제 대외 협력을 좀 자처를 하고 있고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 기업의 기술 니즈를 맞추기보다 이제 지역 청년 인재를 키우는 투자 차원에서 스폰서십을 한번 맺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 학교와 산업 현장을 가장 잘 연결하실 수 있는 만큼 이제 단국대 청년 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제 스폰서십 매칭을 좀 추진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용인에 있는 특히 용인에 있는 학교들 그 중에서 뭐 여러 학교가 있지만 사실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고 또 단국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국대가 앞으로는 그게 정말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그 용인에 있잖아요. 그걸 알고 온 것 같진 않은데 용인에 온 거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용인 그 단국대가 이전을 갖다 용인으로 한 건 꽤 됐죠. 근데 제가 이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그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그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용인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사업을 해나가고 또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모두의 성장. 그래서 성장의 과실을 사실 내가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기업들이 결국에는 스타트업들 옛날 같으면 이제 그냥 나누기식인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함께 그 기업 안에서만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같이 연구도 하고 결과물도 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큰 울타리가 돼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삼성그룹에서 그래서 그 C랩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경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다닐 때 해야 돼. 학교 다닐 때. 이게 졸업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무거워져요.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뭔가 도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도전은 학교 다닐 때 특히 스타트업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학교 다닐 때 스타트업 도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국이나 미국은 그런 데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투자자들, 펀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대학에 많이 투자하고 그 대학들이 그런 과학기술이나 공학 쪽으로 많이 좀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됐죠? 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젊은 분들이 또 큰 꿈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분 아까 선배님. 네. 동백동에 사는 김장수인데요. 경찰대 부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경찰대 부지를만 언급 안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 책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네, 5쪽에 언남지구 개발 계획.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구나. 구경찰대 부지 개발 계획 이래야 되는데. 네, 언남지구 개발 계획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언남지구 개발 계획 그래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제 거기에 그 지원 시설들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 시설로 다
전환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와 그 다음에 LH 이렇게 같이 논의해서 열심히 좀 이 진전을 좀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 위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이제 그 공사 착공 현장을 갔는데 이게 쫙 내려다 보이는데 정말 아주 그 풍수지리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명당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쫙 내려다 보이는데 야 여기는 너무 괜찮다. 그래서 교통 대책을 잘 만들어서 여기 가급적 아까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든 간에 우리 여러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광역 대책들이 잘 수립돼서 거기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원주민들 많이 사시는데 구성동에 그죠? 그런데 이 원주민들께서도 이게 이런 어떤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 수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또 시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챙기고 계시고요. LH가 주로 하고 있어서 또 어쨌든 국토부랑 저희가 여당으로서 여당인 게 또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작은 것들도 다 좀 챙기고 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잘 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 박오림입니다. 네. 제가 대선 때 전국노인위원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네. 흰발로 전국을 누려 뛰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용인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같은 경기도에서 수원에는 지금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통비 지원을 버스 호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에 내 시장실에 문의하니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용인에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 다른 데는 다 지원하는데 수원 같은 데 지원하는데 용인은 지원이 안 된다고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용인시가 이렇게 좀 복지에서 약간 섬세한 부분이 부족한 게 좀 있죠. 제가 보면 뭐 큰 틀에서는 잘하는데 이게 보면 좀 섬세함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원님들도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천조시대도 됐는데 예산이 많이 재정이 굉장히 풍족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좀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아주 살림이 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잘 챙겨서 반영되도록 네, 우리 시의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묻은 순서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소중한 예산이 들어간 거라 요 한 장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팜플렛이. 아까 했던 것처럼 제가 용인정에 이연주 하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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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주시고 용인정에 이연주 그러면 사랑해요 한 번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정에 이연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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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정에 이연주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심해서 올라가시고요. 네,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시장 이연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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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장 이연주 사랑해요. 그걸 큰 걸로 용인시장 이연주